자, 분할 나옵니다. 토지 분할. 분할은 한 필지의 토지를 나눠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요거를 분할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분할. 자, 개념 보시고 대상 토지는 자, 언제 분할하는가? 예. 그냥 뭐 필요할 때 하면 되겠죠, 뭐.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거는 밑줄 하나 쳐 놓으십시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필지의 성립 요건에서 소, 등, 축, 지 해서 지목이 같아야지만 한 필지로 구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목장 용지 내에 주거를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소 키우고 개 키우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는 집이니까 이제 그거는 지목이 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때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거 하나 확인 됐고요. 자, 그리고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에서 자, 그것들도 그냥 쭈르륵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요겁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판사 공간 여기에 해당이 되면 걸리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에서 반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 분할 요까지. 자, 그리고 합병입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 그게 합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적 측량을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병 측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병은 합병의 요건입니다. 자, 합병의 요건에서 즉 합병이 되게 되면 결국 토지가 한 필지가 될 거니까요. 필지의 성립 요건 즉 소, 등, 축, 지 요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다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된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한 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충족이 되면 되는데, 자, 요 등기와 관련돼서, 자,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요거는 이미 한 내용인데 조금만 이해하고 가죠. 자, 요게 갑. 둘 다 갑소유의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다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요건 다 일치한다 치고. 그래서 소유자 동일, 등기 여부 동일 요래 되면 요거는 한 필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갑 토지 위에 갑이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요 토지 위에 소유권 위에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에 대해서 을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합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합쳐서 한 필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럼 그게 결국은 요 한 필지 요만큼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모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묻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합병의 요건 내지 합병의 제한과 관련돼서 다른 것들 뭐 소등축 지지 이거 묻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거 물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병 대상 토지에 자, 용익 물건이 설정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뭐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이니 혹은 물건은 아니지만 용익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용익권들은 부동산 일부 위에 성립이 가능하냐라는 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는 토지 없는 토지는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저당권입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 등기되는 건 저당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니까요. 등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질권은 대상이 동산이니까 이것도 뭐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자 담보물권 중에는 저당권 요거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 등기가 된 토지하고 없는 토지 이거는 합쳐서 한 필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은 한 일부 위에 성립이 가능하니까요. 용익물권 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합병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저당권 등기는 부동산 일부 위에는 성립이 안 되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 지역권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자, 요 지역권은 항상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 도로. 자, 요게 갑토지, 을토지. 자, 그래서 을토지는 갑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즉, 이거를 통행하지 않으면 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두 명이 계약해가지고, 자,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당신의 토지를 좀 씁시다. 이게 바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지역권 설정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요 토지, 지역권이 이제 필요한 토지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토지, 요거는 이제 지역권을 승낙을 해주는, 허락을 해주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승역지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림도 요래 그려놨네요. 전부 지역권 설정이 아니라. 그래서 요만큼만 지역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겁니다.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요역지 요만큼만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를 위해서,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림 기억을 하십시오. 중간에 있는데 요만큼만 왔다 갔다 통행하기로 했고, 자, 요거 다 빗금 쳐져 있고, 요 도로 있습니다. 요 모양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승역지, 요역지 해서 요래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겁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갑의 토지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합병을 하면 갑의 요 토지 한 필지 토지 중에 요만큼만 지역권이 설정이 된 모양 아닙니까?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역권 등기가 있는 의뢰토지와 지역권 등기가 없는 의뢰토지 요거는 합병을 할 수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의뢰토지 그리고 없는 의뢰토지 요거는 합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쳐보면 한 필지 토지 요만큼만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된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자 등기 여부 동일해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는데 딱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몰라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차라리 지우십시오. 그게 낫고 동그라미 2번은 이해 안 돼도 외우십시오. 이해되면 더 좋고. 자 갑니다. 각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및 창설적 공동저당 외의 등기가 없어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권리들 소유권 등기, 지상권 등기, 승역지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그리고 창설적 공동저당 요 등기 자, 요 등기가 있으면 요거는 합병이 되는데 요거 외의 등기는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덩어리 나누십시오.
소유권 나누고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나누고 자, 창설적 공동저당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권리들, 이런 권리가 있는 토지들은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외에 등기가 나, 이런 권리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됐으면 그건 합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나 쓰십시오. 자, 여기에 요 승역지 지역권 위에다가 요역지 지역권 X 요래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 그것도 빨간색으로 위에다가 추가적 공동저당해서 X 그래서 이렇게만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됐고 아 맞다 까먹을 뻔했다.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수업 마치고 식사하고 오십시오. 쪽지 시험을 한번 치겠습니다. 한 15문제에서 20문제 해가지고 예, 치시고 제가 해설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더 바쁜 일 있다라고 가셔도 관계없고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아유 차라리 뭐 그렇죠. 제 수업하는 때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번 수업 제 수업할 때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그게 아마 마지막 29일 오늘 14, 15, 예, 29일쯤 되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수업 마치시고 그 범위는 지적법 전부 다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시고 그때 하시면 지적법이 다 끝나고 등기법 조금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5문제 내외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고래 좀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험지 바꿔갖고 옆에 분하고 예, 바꿔서 답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앉아. 지정만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지정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한 2번 시험을 더 치를 테니까 그때는 범위는 그냥 누적입니다. 하고 등기법 하면 이제 앞에 지적 포함해서 끝까지 배운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뒤 다 해갖고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하게 되면 이제 전 범위를 계속 고래 시험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짜릿짜릿하게 옆에 분하고 그래 바꿔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야 너는 3개 맞아나 난 4개인데 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 아니 옆에 분을 자 뭐 평소 친분 있는 분 아니다 이건 아예 모르는 얼굴이 나은가? 뭐 쪽팔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시험 치실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한 분한테 비밀이 안 새어나갈 수 있는 분하고 고래 앉으십시오. 자, 아니 뭐 바꾼 척하고 고래 혼자 자기가 그거 하시든지 그건 관계없고요. 자, 그럼 합병은 그거 됐고 그리고 자 신청 기간에서 양괄로 2번 예외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라든지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학교용지, 자,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이런 토지들을 합병한다. 요거는 예,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는 신청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목의 토지들 한번 보십시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쭉 이어집니다. 길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 대지보다는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해가지고 나오는 대지보다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용지. 자, 왜 집터는 코딱지만 하다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좁으면. 근데 코딱지만한 공장용지 보셨습니까? 아마 그건 코딱지만 하다라고 하더라도 제법 될 겁니다. 일반 집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공장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뭐 애들 뭐 학교용지 전교생 3명, 2명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용지라든지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체육용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면적이 예, 상당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예,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예, 주로 길입니다. 길 쭉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해가지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순전히 지적소관청이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다. 자, 이게 여러 필지를 자 합쳐가지고 자 이제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각 필지별로 나눠져 갖고 어차피 한 단지 내에 들어오는데 예,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이거 합쳐갖고 한 필지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자 관리해야 될 지적공모가 그만큼 작을 거 아닙니까? 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자 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자 철도용지, 공자용지, 뭐 체육용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도로 혹은 철도용지, 수도용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필지별로 딱딱 끊어갖고 이거 보관하는 것보다는 쭉 이어서 한 필지로 자 지적공부 관리하는 게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체육용, 자 뭐 학교용지니 공원이니 하는 거 여기에 학교용지 내에 여러 필지가 있다. 이것도 어차피 한 학교 내에 들어오니까요. 이것도 합쳐갖고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지적소관청이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하려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유 생기면 60일 이내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지적정리 및 자, 등기 촉탁에서 동그라미 1번 그거는 보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도 별도로 측량을 안 하고 면적 결정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다. 그리고 3번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일단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익히고 나가죠. 자,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를 합병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합병을 하고 자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을 했다. 즉 등기 촉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관은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하고 즉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빠꾸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하고 지체 없이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 합병할 수 없는 토지인데 합병 신청했으니까 이거 우리 등기 못 해줍니다라고 해서 통지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잘못 합병 정리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원상회복해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병을 하고 자 하필 등기 신청을 촉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소에서 하필 못 됩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하게 하고 통지를 해주게 되면 이제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봐놓으십시오. 아마 요게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 최근에는 지적법 자체가 그렇게 난해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목 변경이 나오는데 지목 변경은 그야말로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지목 변경이고 자 대상 토지 해가지고 자 아까 봤습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됐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이 있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요거는 뭡니까?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다.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됐다. 요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주의해 가지고 나오니까 하여튼 요 법에 따라서 요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구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그거 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실수하기가 좋은 게 대상 토지의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예,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나누니까요. 그래서 자, 그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인데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됩니다. 예,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다. 이런 경우에도 자, 지목 변경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럼 지목이 대가 되겠죠. 근데 이거 자 사람들 안 살게 하고 이거 자 뭐 아파트형 공장에서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
건물의 쓰임새가 바뀌면 이것도 지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쓰다가 또 변전소 건물로 쓴다. 그럼 이게 또 잡종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바뀌더라도 지목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그 점만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 됐고요. 지목 변경은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그냥 한번 스르륵 읽고 앞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몰라. 그 문제풀이 할 때 혹시 나오면 그거 정도는 한번 읽고 지나가고요. 지목 변경은 단독으로는 출제될 내용이 양이 너무 적고 다른 거 물으면서 한꺼번에 이제 지목 변경이 한두 개 정도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것도 그냥 지목 변경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토지 정도나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17번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과거에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 이제 앞에 내용하고 섞어갖고 뭐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종전의 종전의 토지였는데 이게 바다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논을 할까요? 이게 지목이 답입니다. 이게 하천이었습니다. 네,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답이 아니다.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등록 말소 대상이 아니라 지목을 바꿀 뿐입니다. 이게 하천도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 답이 이제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냥 물이 계속 흐르는 상시적으로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등록 말소 대상이 아니라 요거는 지목 변경입니다. 하천으로 요래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닷가의 토지 자체가 이제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이게 종전에는 뭐 잡종지에서 이렇게 됐는데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토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거, 그거는 일단 자, 개념 한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자, 원상 회복이 안 되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제 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목이 된다. 예를 들자면 이게 바다가 아니라 종전에 물이 흐른 하천이었는데 그게 범람을 해가지고 자, 이제 하천 유역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목 변경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바로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그 절차 좀 유의를 하십시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 절차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그리고 이때 자,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라든지 혹은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수수료 요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요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내용 나옵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3번에 이제 다 끝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정리 절차를 토지 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 다시 읽을게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예, 해당 공유소명 관리청에 통지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십시오. 자, 그럼 요래 해놓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예. 자, 요게 종전에 이게 바다고 이게 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바닷물이 스며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라 바다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절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토지가 바다가 됐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이거 야 이제 내 노후에는 이거 팔아가지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막 한껏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자 그래 매일 갑니다. 매일 가가지고 봅니다. 아이고 나의 토지가 무럭무럭 돈이 자라고 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부 바다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망연자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지 뭐. 아침부터 퍼먹어야죠. 아이고 뭐 꼬인다 해가지고 그래 먹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지적소관청이 발견을 할 거 아닙니까? 발견해가지고 선생님 오셔서 자 등록 말소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올인간 같으면 벌써 갔죠. 안 옵니다. 계속 뭐 그냥 째려 있을 겁니다. 예, 아침부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하라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뭡니까? 직권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 원래 아까 왜 신규등록부터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규등록, 등록 전환 이런 거 신청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한 800원에서 1,400원 불과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량 비용은 자기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청량하더라도 예, 청량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면 청량 비용이 징수가 안 되고 내가 신청하면 청량 비용이 징수되고 그러면 뭐로 신청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지가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더라도 수수료는 청량 수수료는 다 징수를 합니다.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거는 자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라든지 지적 청량 수수료 요거는 징수 안 합니다. 신청을 하든지 직권을 하든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얘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기본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징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얘가 큰맘 먹고 와가지고 자 그걸 합니다. 말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지적 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큰 결심하셨습니다. 박수 막 쳐줍니다. 박수 쳐주고 자 목에 화환 걸어주고 그래서 나가는데 선생님 잠깐만 그 1,400원 이거 내고 가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지를 말지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가 안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직권으로 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해당 공유소명관리청에 자 이제 등록 말소가 되든지 회복 등록을 하든지 통지해 준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인데 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예, 전반적인 내용을 쭉 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 토지 이동 사유로 본 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해서 이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인데 자 그러면 요것들은 어떤 것들은 보면 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의무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없고 그러면 신청 의무 기간이 있는 게 일단 3개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요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의무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목, 등, 신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등, 신, 목을 하든지 하여튼 외우십시오. 60일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 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습니다.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용도가 변경이 됐다. 그때도 자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바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까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해가지고 요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의 경우에는 이거는 분할은 분할인데 뭐가 수반이 되는 겁니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니까 요것처럼 뭡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의무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다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합병입니다. 합병도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 기간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합병도 아까 왜 지적소관청이 자기 관리 편의를 위해서 이거 합병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그리고 일정한 지목의 토지들 그 지목의 특징 자체는 주로 쭉 이어지든지 면적이 넓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 제, 천, 구, 유, 학, 장, 철수, 공채 이런 것들인데 그거 필요 없고 하여튼 이거 쭉 이어지는 거네. 그리고 면적 넓은 거네. 이런 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보시면 그 유원지 그거는 의무적인 합병 대상 토지 아니다라고 그렇게 X에서 고려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몰라도 앞으로 나오더라도 대충 고려 보고 그렇게 자 그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목이 보면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충 2자짜리, 4자짜리입니다. 짝수 지목입니다. 홀수 지목 1, 3, 5 그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답, 과수원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인데 하여튼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혹은 일정한 지목 도로 그러니까 길, 물, 넓고 이런 지목들입니다. 야들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의무 기간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요거는 60일입니까? 90일입니까? 야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야는 90일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입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권 말소한다라는 거 통지받은 날. 자, 그거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추가로 확인하셔야 될 게 신규 등록 나오면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 아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전부 등기 촉탁 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등록 전환 요거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나오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느냐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인데 수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에서 아까 보셨습니다. 그거 대상 토지를 유의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분할은 뭐 큰 어려움 없이 보실 거고 합병 자 요거도 자 아까 우리 봤습니다. 이 합병 제한 자 저당권 등기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 전세권 등기 있는 토지 없는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거 그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용의권은 있는 거 없는 거 합병이 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은 토지 승역지는 토지 일부 위에 승역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되는데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는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됩니다. 그 정도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자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 다른 것들은 전부 면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측량을 하는데요. 합병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면적 등록하기 위해서 별도로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 하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요거는 뭐니 해도 돈 문제겠죠. 수시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측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적 측량을 해서 등록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바다가 됐으면 측량할 필요 없겠죠. 반쯤 바다가 됐다. 그러면 얼만큼 바다가 됐고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애들 장난 같죠? 예.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놓으면 시험장 이거 했나 안 했나? 본 게 없는데 큰일 났다. 찍자. 예. 그겁니다. 당황하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보시면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툭툭 던질 테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지적은 상식이 대부분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 나오는데 축적 변경 좀 해보죠. 자, 축적 변경은 이 절차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매년 최근에 한 5년, 6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거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용 자체가 제법 많고 절차가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내도 손님들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축적 변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도면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임야도가 있고 지적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두 개입니다. 3000분의 1짜리 축척, 6000분의 1짜리 축척, 요 두 개 축척만 사용해서 임야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7개 축척을 씁니다. 요것도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500분의 1, 600분의 1, 더블 하면 뭡니까? 1000분의 1, 요것도 1200분의 1, 각본대로 하면 2000이 나와야 되는데 2000분의 1짜리 축척은 없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7개 축척 요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분의 1짜리 축척, 1500분의 1짜리 축척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축척을 쓴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도 내에서 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서 요래 등록하는 거, 요거를 축척 변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도면의 종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축척이 달라지더라.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 안 부릅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임야도 내에서는 이 축척 변경 이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바꾸더라도 정밀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면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아니죠. 도면은 이거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도면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서 그렇게 틀린 집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축척 변경이라는 거 요 개념 한번 잡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축척 변경을 하려 그러면 자, 축척 변경은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어떤 뭐 토지 한 필지 두 필지 이걸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쪽이 남산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구도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골목 한번 몰라 지금은 모르겠다만 예전에 골목 한번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나갈지를 모릅니다. 꼬불꼬불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저런 데는 보면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구도심지니까요. 지적도의 축적 자체가 뭐 6000분의 1짜리 이렇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면적이 부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끊임없이 토지에 대한 분쟁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런
저런 지역에서 축적 변경을 많이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시행하면서. 그래서 그건데,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요런 토지가 하나, 물론 이 옆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요 토지가 저기 남산동 일대에, 자, 예전에 대건고등학교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따 치고. 예. 자, 거기에 있는 토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면적이 작은데 이게 원래 예전에 6,000분의 1짜리 도면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토지 이동이라 합니다. 요렇게도 분할이 됐다가 요렇게 분할됐다가 요렇게 분할됐다 해서 현재는 이렇게 네 필지로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도면에서 이제 지적 공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면적 측정해서 대장의 면적을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대장의 면적을 요게 각각 A, B, C, D 네 필지의 토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조금씩 나죠. 요게 좀 넓고 요게 넓고 요게 좁고 요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면의 축색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이 결과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A, B, C, D 요게 각 예를 들자면 50제곱미터에서 요래밖에 측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축색이 너무 작으니까 이 제대로 된 결과 반영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자라는 겁니까? 이거 축색을 바꾸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도면에 등록하면 이게 자, 이 제대로 결과가 반영이 될까? 이래 돼버리면 이 면적이 다시 측정하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반영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이제 축적 변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축적 변경은 자, 축적 변경은 자, 일단 요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 해당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도 있어야 되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요 사람의 승인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에서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적공부, 외부 반출 이런 거 보셨죠? 그거 아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요거는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축적 변경을 합니다. 자, 절차는 조금 쉬시고 보시죠. 조금만 쉬고 합니다. 이어보면 이게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쉬시죠. 쉬고 보시죠.